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IT 기업 해줌의 권호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해줌은 굉장히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플랫폼과 에너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자원들을 모으고요. 그 모여진 에너지 자원들을 IT 기술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리된 자원들을 저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를 거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원을 많이 모집하고 잘 관리하고 잘 거래하면 되는 그런 회사이고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태양광 회사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전력 사업적으로 저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 소개가 있는데요. 제 소개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그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가 작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34개사 에너지 혁신 기업들이 모여서 이제 작년에 발족을 했고요. 이 에너지 혁신 기업들은 새로운 에너지 산업들을 이제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에너지 사업들을 조금 더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기업분들 중에 아마 저희가 이제 34개사가 있고 이제 내년에 16개사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등록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정말 의지 있고 에너지 혁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또 모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혁신 기업 기업들의 저희가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기 많은 한전 관계자분들이 계셔서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생각보다 에너지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밥을 짓는지 방법도 알고 있고요. 밥을 짓기 위한 도구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밥을 짓기 위해서 버틸 수 있는 힘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자금에 대한 부분, 뭐 장소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에너지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밥을 짓는 재료가 한전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바로 데이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 주시면 저희 에너지 정말 성공적인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해줌은 재생에너지를 최대 전력원으로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모델과 재생에너지가 이제 많아졌을 때 간헐성 등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화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저희 비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 내년에 저희가 이제 가상발전 자원 1기가 아마 내년 상반기 빠르면 이제 저희가 1, 4분기 내에 이제 1기가 발전 자원들을 이제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아리백이나 이제 내년부터 서울시에 시행될 제로에너지 빌딩과 관련된 사업들로 이제 여러 가지 건물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자원은 건물에서 소비도 하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에 이제 동시에 주체가 되는 건물형 저희가 이제 에너지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VPP 사업이 저희 회사의 이제 마지막 최종 지금 현재 저희가 크게 바라보는 골이고요. 이 VPP 사업을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서 짧게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해줌 가상발전소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가상발전소란 태양광, 풍력, ESS, 전기차 등 분산된 에너지를 가상의 공간에 모아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가상발전소는 IT 기술을 활용하여 전력의 수요 공급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전력계통의 주파수를 60Hz로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맑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늘어납니다. 공급 전력이 많아지면서 주파수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해줌 가상발전소에서는 즉시 제어를 시작합니다.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통해 ESS를 충전하고 있네요. 전기차의 충전 속도를 빠르게 조절하고 있네요. 또 연료전지의 발전량을 줄여 주파수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구름이 잔뜩 생기고 바람도 불지 않아 태양광 풍력 발전량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공급 전력이 부족해지니 주파수도 급격하게 떨어지네요. 전력 공급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가상발전소에서 제어를 통해 ESS에 저장된 전력을 방전시키고 있네요. 전기차 충전 속도는 느리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발전량을 늘려 다시 주파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상발전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산된 에너지 자원을 통합해서 운영하지 못한다면 전력 주파수가 허용치를 벗어나게 되고 그 결과 분산 에너지들의 가동이 중지되거나 심할 경우 정전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을 위해 가상발전소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가상발전소 선두주자로서의 해줌의 모습도 기대해주세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크게 태양광 솔루션, 전력 솔루션, VPP 솔루션 이렇게 세 가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크게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전력 솔루션 중에 아리백 사업과 이제 VPP 솔루션, 보통 저희가 이제 VPP 아리백을 중점적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아마 VPP 솔루션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해결하고 있는 문제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분산 자원 규모가 이제 증대를 하는 게 시장의 모든 관심사고, 이를 이제 추진하다 보니 이제 소규모 발전에 대해서는 초기 비용이나 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력이 부족한 걸 걱정했지만 이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중요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증대에 따른 이제 간헐성 문제점들을 저희가 각각의 발전량 예측과 수요 관리 기술을 통해서 이제 태양광 리스 사업, 그다음에 이제 수요 쪽에서는 DR 피크 제어 서비스, 마지막으로 이제 간헐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을 통해서 서비스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스케일업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줌, 비즈해줌, 내일의 발전, 해줌오이라는 이제 각각의 B2C, B2B 뭐 이런 이제 수요 관리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림은 앞으로 이런 이제 변동성 있는 자원들이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런 자원의 자율성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를 이제 받는 입장에서 프로슈머로서 이제 전환이 될 것이고, 국가 전력 계통의 운영은 보다 이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슈머 단에서는 생산과 소비 저장 가격 변동을 최적화하는 기술, 그리고 이제 분산 자원과 전통 자원, 유연성 자원들을 잘 운영하는 그런 최적화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 해줌은 가상 발전소를 기반으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저희가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회사들, 특히 최근에 이런 에너지 스타트업들은 기후 위기, 기후 재앙에 대응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입니다.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종 다양성부터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이제 대두되면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저희 해줌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보면서 처음에 창업을 했습니다. 화석 에너지 사용이 증대되고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며 또한 물이 부족해지고, 물이 부족해지면 식량이 부족해지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저희 해줌도 시작을 했고요. 사실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재미없어합니다. 여기 다 졸고 계시고 또 이 얘기를 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는 이런 기후 위기의 이슈는 사실 우리의 이제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고, 실제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나온 이유도 불행하게도 이런 기후 위기가 발생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후 위기는 이제 이미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은 이미 이제 아까 탄소 중립 얘기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탄소 중립화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많은 기업과 도시들이 이제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런 이제 해외에 대한 기회들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런 이제 오세아니아 피지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또한 북미 시장에서 오히려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이제 솔라맵도 저희가 개발하고 베트남의 영농 태양광 실증 사업도 하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이런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진출했을 때 조금 더 이제 힘이 되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자산가들도 결국에는 이런 넷제로를 선언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요즘에 ESG 경영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사 중에 이제 자산운용사도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운용사, 요즘 부동산 자산운용사 좀 힘들긴 하지만 사실 이런 부동산 자산 운용사들이 과거에는 뭐 한 10억 불, 뭐 1억 불짜리의 건물을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비딩을 하면 한 10개 회사가 이제 10개의 기관들이 비딩을 해서 이제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는 ESG를 그 건물에 달성하지 않으면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1억 불에 판매했던 그 건물들이 이제는 뭐 한
그 한 80% 수준, 70% 수준으로밖에는 이제 매각할 수 없는, 결국에는 이런 자산가들이 ESG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벌써 이제 임팩트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 ESG의 가장 많은 부분들이 사실 환경적인 이제 실천할 때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은 또 하나 이제 또 갔을 때 이제 그 에너지 쪽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많은 이제 성장의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자금 흐름, 이제 전 세계 자금 흐름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이제 에너지 분야에 이제 집중이 되고 있고요.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도 촉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금융시장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에너지 이런 혁신 기업들을 위한 펀드도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지고, 민간에서도 사실 ESG와 관련된 레퍼런스를 쌓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2달 전에 이제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는 ESG에 대한 레퍼런스를 갖고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그런 이제 성과를 가지지 않으면 향후에 본인들의 이제 파이낸싱이 어려워지는 이제 시장으로 온다는 걸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도 촉진될 것이고, 네,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 여기 계시는 많은 이제 에너지 스타트업들이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기회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켓 측면에서 사실 재생에너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제 개발 사업자들은 지금 조금씩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에너지를 공급해서 돈을 벌던 시장에 대한 어떤 단가 수준과,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도 이제 실시간 시장, 입찰 시장이 도입이 될 텐데, 그 시장에서는 결국 이런 유연성 자원과 결합을 했을 때 더 많은 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유연성 자원과 결합했을 때 운영하는 기술들과 그런 기업들에 대한 앞으로 이제 시장들이 더욱더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줌은 이제 가상 발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가상 발전 사업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결국 소비자의 프로슈머입니다. 기존의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전기를 받아 쓰는 이제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전력 요금이 보다 현실화되고, 앞으로 이제 뭐 게시 요금제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요금제들이 생긴다면 저장도 하는 그런 객체, 특히 뭐 이제는 전기 자동차가 워낙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전기 자동차를 통해서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이런 저장 장치까지 개인들이 소유하는 시장으로 이제 흘러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전력 소비자의 프로슈머와 그리고 기존의 전통 자원, 재생에너지 자원들을 결합한 VPP 자원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가능성은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VPP 마켓에 이제 보이시는 이 내용들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태양광 풍력 발전량 예측, 그다음 수요 예측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EVDR이라고 해서 전기차 수요 관리 사업도 국내 최초로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이제 자회사인 쿠루라는 회사에서는 이제 수요 관리 사업들을 유지를 하고 있고, 분산 에너지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통 자원은 저희가 지금 저희 회사가 작년에 이제 GS 에너지가 저희 회사의 이제 주주로 이제 편입이 됐고, 2대 주주로 편입이 됐고, 그런 기존의 전통 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연계를 통해서 전통 자원들에 대한 저희가 자원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이제 이런 수용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4,000개 이상의 재생에너지 태양광 리스 사업을 설치를 했고요. 지금 1,000개 이상의 공장 등 사업장에 저희가 전력 피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과 기술들을 저희가 계속 확보하고 자원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다음 달 내지 다다음 달에는 이런 자원들을 이제 그 외부 감축 사업을 통해서 카본 마켓에도 저희가 연결해서 사업화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VPP에 있는 자원들이 여러 가지 요소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이런 VPP 사업에 대한 배경 철학을 공유 경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만 가지고 있을 때는 약하지만, 태양광이 ESS가 있을 때 더 강력한 무기가 되고, ESS도 이런 간헐성 이슈가 있을 때 그들의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각각에 있는 자원들이 서로 이제 모여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공유 경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사회에서도 뭐 아시는 이제 뭐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가장 큰 택시 회사, 가장 큰 숙박업소가 된 것처럼, 이런 VPP라는 사업자가
향후에 전력 설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지만 가장 큰 전력 설비의 보유 운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이런 발전량을 예측하는 기술, 뭐 요소 기술로는 저희가 발전량을 직접 모델링하고 발전소의 고유 속성들을 분석하는 기술, 그 다음에 일사량 등 기상을 분석하는 기술, 그다음에 이제 음영을 분석하는 기술, 이런 이제 기술들이 있고 시간대별로도 이제 발전량을 예측하는 기술과 데이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창업한 지 딱 만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쌓아오고 계속 발전량 예측을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3차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저희가 3차원 솔라 맵을 출시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 이제 사실 아리백 이슈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제로 에너지 빌딩이 당장 내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눈앞에 닥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벽면 태양광에 대한 이제 시장도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쪽에서는 저희가 이런 수요 관리, 피크 관리, 전력 컨설팅 서비스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특징적인 건 20초 주기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초 주기 데이터를 타사보다 조금 더 저희가 빠른 속도로 이제 응답을 하는 이유는 향후에 이제 실시간 시장을 대응하기 위함이고요. 이런 VPP의 이제 저희 시장에서는 이 여러 가지 각각의 개별 자원들은 이런 각각 개별 이제 EMS 단에서 제어를 하게 되고 이런 자원들이 VPP 자원으로 통합이 돼서 저희 XMS라고 하는 VPP 플랫폼에서 전체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사실 저희 핵심은 결국에는 비중하급전 발전기를 중하급전 발전기화 하면서 이런 캐패시티 마켓에 진입을 하게 되고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런 발전 자원들이 최종적으로는 전력 판매, 소매업까지 저희가 진출하는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비에너지 분야까지 여러 가지 연계를 해야 됩니다. 뭐 보안과 관련해서는 블록체인과 연계를 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데이터 시각화 기술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 혼자서 구축하고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연구기관과 실제 대학기관들과 함께 뭐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어떤 R&D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 해줌이 주관으로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하나씩 저희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는 저희는 이제 공급, 수요, VPP, 공급 자원과 수요 자원을 합친 이제 VPP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의 플랫폼과 서비스, 플랫폼은 저희가 이런 자원들을 모집하는 채널, 서비스는 저희가 이런 자원들을 이제 통해서 수익화하는 그런 서비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상발전소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가상발전 자원들이 ESG와 연계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이제 그래스비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쪽에서 이제 ESG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부분들, 사실 저는 전력 쪽만 지금 뽑아놨지만 여러 가지 열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여러 에너지 분야에서 이런 이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도 설치를 해야 되고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BEMS도 설치를 해야 되고 피크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을 달성했을 때 이런 건물들이 좋은 등급을 받고 ESG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에너지 기업들이 ESG 분야에 더욱더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 회사도 지금 이제 어떤 그 건물단에서 수익을 창출해주는 프로그램, 비용을 절감해주는 프로그램, 효율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여기서 나온 수익과 비용으로 같이 함께 저희가 사회 공헌하는 프로그램까지 연계를 해서 ESG 활동을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런 희망해준 프로젝트, 에너지 나눔, 태양광 랜턴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이제 ESG와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우리 에너지 기업들이 더욱더 이제 활발하게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한전에서 보다 이제 좀 적극적인 전력 데이터 개방과 또 그 전력 데이터 개방됐을 때 한전과 함께 사업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